네, 이번에는 39번 문제를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틀려와서 뭐가 어려운 게 있나 어 해서 좀 해설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듣고 싶은 해설 듣고 싶은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번 수능에 관련해서는 요렇게 31, 34번, 39 번까지만 일단 올려 놓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뭐 댓글 오는 거 봐서 다른 지문은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39번 문제는 요런 유형의 문제, 문장 넣기 문제 중에서 39 번, 38 번쯤에서 쪼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 어떤 시그널을 보고 답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요 네모칸에 있는 어떤 뭐 this라든가 that, they 뭐 요런 시그널을 보고 여기 있는 그 지칭하는 게 그것이다. 혹은 또 뭐 in fact, however, nevertheless, 뭐 for example 요런 신호들을 보고서는 답을 맞추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데요. 고런 케이스는 난이도가 조금 중이하죠. 중아래죠. 그죠? 중이거나 하거나 그런데 쪼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요런 문제가 그런 신호를 보고 이걸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관련된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이 소재를 지금 이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쪼끔 더 심도 깊게 알고 있어야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에서 그런 면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요 네모칸을 먼저 해석을 해 보면요. "It may be easier to" 자 요렇게 투부정사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To reach an agreement. 아 합의에 이르기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When settlement terms don't have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s in the future. 미래의 수개월까지는 후까지는 그 합의본 settlement가 이제 정착, 합의 이런 뜻입니다. 합의본 규약의 내용이 settlement terms. 이거는 이제 좀 지금 여기만 보고 요게 settlement terms가 뭐 "합의된 규약이다."라고 알기는 쪼금 어려운데 고런 거는 쪼끔 이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어떻게 탁 보고 아세요?"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 미리 드리자면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글을 영어 글을 요 관련 요런 지문들을 많이 읽다 보면 요런 상황에서 요런 지금 관련된 분야에서 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이 뜻이다.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같이 나오는 어휘들 요런 거를 보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agreement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settlement terms가 합의본 규약 내용이다라는 거를 요 눈치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만 보고도. 근데 고거는 쪼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경험이 아직 부족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를 그냥 체크만 해 놓으세요. '이게 뭔 말일까?' 하면서 너무 오히려 이거를 정착, 기간 뭐 이렇게 원래 자기가 아는 단어로 억지로 붙여 놓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오독이 나고 오류가 납니다, 여기 해석에서. 그냥 settlement terms가 수개월 후까지 시행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 얘기 요게 뭔지를 알겠다 싶은 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negotiators 아니나 다를까 협상가들은 길을 찾으려 한다. 큰 문제들을 작은 조각들로 촉촉촉 나누려고 한다. 그거를 살라미 택틱스라고 하는데 살라미 알죠? 우리 햄인데 이게 얇게 썬 햄 있잖아요, 그거. 좀 짠 맛 나는 거. 네.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네. 살라미 택틱스라고 하는데 요걸 요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이렇게 살라미 택틱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자 수량적으로 또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쪼개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라미 택틱을 적용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드네요. 또 요 살라미 택틱이 뭔지 쪼금 예를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여기 있는 말을 좀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주겠죠. compensation 보상은 compensation demand 보상 요구는 can be divided into 자 쪼개서 요렇게 될 수 있다. cent per hours increment 요게 그러니까 시간당 센트의 증가, cent per hour 증가로 이거 센트가 쪼끔씩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네 고걸로 혹은 lease rate는 lease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뭐 빌린다는 거죠. 이렇게 뭐 임대율 뭐 이런 건데 임대율은 또 dollars per square foot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어떤 돈으로 또 인용되어질 수가 있다. 근데 요런 거 지금 어휘라든가 요런 거는 제가 해석을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1대1 로 지금 만나서 제가 수업을 한다면 줌으로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모르는지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해 주면서 교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냥 해석에 지장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아예 뭐 하나하나가 다 아무것도 모를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저도 감을 못 잡았고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틀리는 문제 유형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이었으면 그냥 틀렸을 거예요, 다른 이유로. 그래서 좀 상위권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해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쑥 넘어갈 테니까 혹시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워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보통 요런 수능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해석은 사실 나와 있으니까 고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요런 거는 요렇고 요런 거는 요렇다. 그럼 compensation demand의 예와 risk rates의 예를 들면서 salary tactics의 예를 요렇게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when working to fractionate라고 했는데 요것도 fraction이 우리 좀 이게 구분되어 있는 요런 피스죠, 피스. 여기 앞에 slice라는 표현도 있고 pieces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fraction도. 근데 fractionate 한다는 거는 그렇게 fraction화 한다는 거죠. 이슈를 전에 있던 이슈나 혹은 뭐 어떤 원칙 같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세분화를 할 때 이 파티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요런 negotiation을 하는 협상을 하는 양측을 말하는 겁니다. 요 양측들은 may use time horizon 시간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의 지평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됩니다. 시간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여기보다 그 시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가 뭔가를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괄호 요거가 이제 요 시간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 부분을 읽는 게 훨씬 구체적이고 납득이 쉽게 가실 거예요. 언제 이 원칙이 실효를 발휘할지 이 원칙이라는 게 바로 앞에 말한 이런 규약 같은 걸 얘기합니다. or how long it will last. 언제 그 원칙이 그런 규약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질지 요런 걸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걸 정하는 거죠. 보세요. 요때 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언제 실효를 볼지 하는 순간 '잠깐만. 아까 이게 몇 달 있다가 시행된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라고 떠오르는 학생은 뭐 이거를 잘 맞추셨을 거고요. 이때 안 떠올랐으면 막 좀 약간 헤맸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딱 처음에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면 되게 쉽게 풉니다. 근데 고 기회를 살짝 놓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한참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두 번 읽어야 되니까 시간 잡아먹다가 2 등급, 3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자, 여기서 fractionate issue 하는 방식으로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괄호 부분인 것 같네요. 요 괄호 부분이 지금 필승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보고 언제 실효되어질지 얼마나 오래될지 시간을 정한다는 얘기구나. 알았어. 근데 뭐 말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뭐 여기 4 번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 하고 한 다음에 요 4번 다음 문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초긴장을 하면서 읽어 줘야 되죠. 요때 생뚱맞은 다른 얘기를 한다면 4 번에 100% 넣어야 되는 자, another approach is 다른 얘기하죠. 다른 방법은 뭐냐면 is to vary the number of ways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그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방식의 숫자를 다르게 만드는 거다. 숫자를 다르게 만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아니라 숫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확인 끝냅시다. 자, 4 번에 아까 물음표 달고 우리 와 가지고 5 번이 아니기만 하면 4 번이 답인 거죠. 왜냐면 1, 2, 3번 지나올 때 우리 요거에 대한 예가 정확히 요거였고 그죠? 그다음에 when 하면서 넘어올 땐 요게 살짝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다음에 요게 another approach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요 다른 얘기가 지금 여기 네모칸에 있는 얘기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for example 다음을 읽어서 for example 다음이 요 넘버를 다양하게 하는 얘기다. 이게 딱 싶으면
여기에 for example을 한 게 맞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해지죠. 자, 그거를 한번 보러 갑시다. 예를 들어, a company may devise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that allow employee to no longer than 3 hours. 여기서 나오죠. No longer than 3 hours. 3시간이 넘게 해서는 안 되며, no more than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면 안 되고, 즉각 패밀리의 아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숫자가 나오죠, 지금. 네, 숫자가 나오죠. 숫자를 다양화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임이 확실함이 밝혀졌죠. 그러면은 요 4번 다음 문장과 요 5번 다음 문장은 서로 완전히 붙어 있는 짝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넣어보죠.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을 끝내봅니다. 넣어보고 지금 얘기하면 지금 보면 미래에 몇 달이 지날 때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합의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or precedent. 자, 이거 전제 조건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의를 볼 때 양측은 요 시간을 딱 시간에 그걸 사용해서 딱 정해 놓을 수 있다. 언제 실효가 된다. 얼마나 오래 간다. 이런 얘기. 그게 여기죠. 지금 여기 시간적 텀. 미래의 어느 요 시간적 요때 시행되어진다는 요게 딱 이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우리가 해석을 미루고 내려왔던 딱 settlement terms가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정착 기간 이게 아니구나. 요거는 이건 합의본 규약 내용, 합의본 원칙 내용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텀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일단 사전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텀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뭐 기간도 되고 뭐 지금 한 것처럼 규약도 되고 뭐 용어도 되고 막 여러 개가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넣는 거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어 바로 맨 처음에 요거 지금 해석 딱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또 맞췄네요. 고난도 문제의 아주 요 문장 넣기 문제의 고난도 유형. 예,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어떤 신호, 특정한 신호, 어떤 뭐 데이라든가 서치 무슨 이런 신호를 보고 들어가서 답을 쉽게 좀 확신을 갖고 맞추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거 지금 다루고 있는 소재, 지금 다루고 하고 있는 그 말의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 맞는가? 요거를 보고 맞추는 문제라서 조금 해석도 좀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분도 문장 구조, 문장 간에 연결되는 어떤 스트럭처를 잘 보셔서 그 문장 관계, 즉 컨텍스트죠.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학생만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를 틀리셨거나 조금 어렵게 느끼셨다고 해도 좌절하지는 마세요. 바로 요런 문제를 쉽게 맞추는 정도가 되는 학생이 1등급을 맞는 거고 요런 문제 조금 빡세다. 요거 문제 할 때 뭐 맞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런 학생은 좀 한 2등급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이 공부라는 거는 긴 싸움이에요. 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긴 길을 버텨내야 될 때는 이거를 난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갖고 있어서는 공부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좀 새로운 거 배워본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해설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요거 해석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쪼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쪼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코칭 수업 신청을 좀 해 주시면 댓글로 해 주시면 저랑 시간 약속 잡아서 방법을 좀 상의해 가지고 요렇게 시간 잡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해석 직접 시키면서 고거에 대해서 뭐가 어디가 문제이고 어떤 해석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독해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법을 뭘 모르는지 어휘의 뜻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 잘했는지 요런 거를 점검해 가면서 해 드릴 테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연락 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